이 연구는 사실은 여기 우리 장경국 박사님도 와 계시지만 작년도에 하여튼 연구를 하셨던 거거든요. 현재 FTA 피해 보전 기술의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페이지 되겠는데요. 우선 페이지로 우선 아시다시피 이 FTA 피해 보전 기술제는 2004년 한칠 FTA가 이제 처음 우리나라가 쌍문적으로 처음 타결한 FTA였기 때문에 그때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월에 물론 2004년 4월 1일부로 한칠 FTA가 발효가 되었는데 협상은 그전에 타결이 됐었기 때문에 하여튼 2004년 2월에 지정된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농업인들이 지원에 대한 협력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게 있고요.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FTA 피해 보전 직분제는 이름은 피해 보전인데 하여튼 내용상으로는 수입 증가로 인한 어떤 심각한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존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피해 보전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자세한 건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피해 보전 직분제가 왜 나타났냐면 하여튼 정부가 이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런 FTA 통상 정책을 추진하면 이건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는 어떤 그룹이나 계층, 또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시장 기반의 충격을 완화하고 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어떤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이 FTA 피해 보전 직분제에 대해서 좀 잊었죠. 왜냐하면 2004년부터 그 시행은 됐지만 2012년까지는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뒤에 자세히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작년도에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송아지, 그러니까 한미 FTA 체결의 영향이라는 그래서 이제 쇠고기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발동이 되었고 또 올해는 이제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우송아지를 포함해서 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피해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아마 올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004년에 이게 발동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사실 이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도부터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해서 발동이 된 이후에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농민단체들이 이 FTA 피해 보전직분을 산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 보상 수준, 요거와 관련돼서 하여튼 이 사회적 갈등과 반발이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아마 올해도 그런 일들이 부풀이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측 논쟁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이 기본 원칙이 수입 증가로 인한 어떤 피해 보전, 가격 하락에 대한 보전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이 농민단체나 이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 단체들이나 생산자들은 피해 본 거를 다 보전해달라 이런 그 접근이기 때문에 이 수입 기여도라는 이거에 대해서 큰 쟁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최근에 전문가들도 이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의 어떤 산정 방식이나 보상금의 크기, 거기에 따르는 내용이겠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과 운영상의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한중 FTA가 협상이 12차까지 이루어졌고 또 이런 이 FTA가 기존에 체결된 것들이 좀 더 심화됨에 따라 이런 FTA 피해 보전 직불제가 더 발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농업과 또 정부 간의 이런 갈등들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현황, 또 문제점, 또 법률적 근거의 추진 체계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TA 피해 보전 직불제의 현황과 문제점인데요. 우선 개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한칠 FTA를 계기로 처음 도입이 되었고 또 한미 FTA는 그 이후에 발효는 됐지만 협상은 실질적으로 2007년에 타결이 됐고요. 또 2011년도에 한일 FTA가 발효되면서 좀 더 강화된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은 현재 내용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한 품목에 대해 당해년도 가격이 직전 5개년 올림픽 평균이죠. 그래서 올림픽 평균 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 발동합니다. 이게 좀 가격 조건인데요. 충격 조건인데 하여튼 당해년도 가격이 직전 5개년 올림픽 평균 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한 경우에 발동이 되고
또 그 하락한 10% 이상 하락한 차액의 90%를 정부가 보존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한칠레 FTA 때의 그 FTA 피해 보전 직불제보다 최근에 이제 한미와 한일을 반영해서 좀 더 강화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대상 품목이 과거에는 사전에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칠레 FTA 때는 키와 또 시설 포도와 같이 이미 그 FTA 피해 보전 직불제의 그 대상 품목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품목의 피해를 볼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후 지정, 그래서 피해를 이런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 피해 보전 대상이 되는 이렇게 품목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이 우선 큰 차이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동 기준도 과거에는 당해년도 분해 가격과 올림픽 평균 가격의 80% 이하 하락, 그러니까 20% 이상을 하락해야만 가격 조건을 충족한 거를 90% 이하, 그러니까 좀 더 완화돼요.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좀 좋은 쪽으로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존 비율도 그 당해년도 가격과 이 기준 가격, 그러니까 과거 올림픽 5개년 평균 가격의 차액의 80%를 보존해 줬었는데 현재는 90%로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민단체는 현재 이런 것들을 좀 더 상향해 달라고, 더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시행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한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발효 후 7년이었는데 하여튼 최근에는 10년, 발효 후 10년이 돼가지고 이거는 현재 2021년 6월 30일까지 현재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1이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정부가 만들었던 FTA 피해 보전 직불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더 강화되고 있는가를 정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되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FTA 피해 보전 직불제는 어떤 그 정부의 자발적이고 어떤 그런 통상 정책으로 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 또 우리 의원도 이게 농업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상의 원리 차원에서 또 통상 정책 추진을 또 원활하게 하고 또 어떤 사회적 발전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발동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는 하여튼 우리가 주요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점진적인 관세 철폐가 이루어졌고 현재 그 보상 체계가 명목 가격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이 좀 낮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보존 발동 기준이 좀 더 완화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의유나 한미 FTA에 대해서. 그 이후로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그 발동 요건을 충족해서 지금 발동이 되었고 올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밭작물이 수수감자고구마로 대상 품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런 FTA 피해 보전금을 산출하는 과정, 또 그걸 이제 실제 농민들에게 공표하고 나서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거의 핵심적인 갈등이 바로 수입 기여도입니다. 그래서 수입 기여도는 뭐냐면 이 앞서 이 법의 취지가, 이 제도의 취지가 수입량 증가로 인한, 그래서 수입량 요건이 있기도 하고 그 수입량의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또 그걸 대행하는 우리 정경국 센터장이 일을 하시는 FTA 이행센터에서는 수입량이 가격 하락분을 계산합니다. 이거 미친 영향을. 그래서 당연히 이게 일보다 작죠.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니까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금액이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성격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게 됐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뒤에 제가 개선 방안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익 기여도 개념이 그 5페이지 하단쯤에 있는데요. 2013년 1월에 FTA 이행 지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 또는 좀 FTA 이행센터 위에 상위 개념의 FTA 이응 지원회에서 이게 의결이 되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 안에는 명시적으로 수익 기여도를 반영한다.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정계수라는 말이 있는데 그 조정계수는 당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이제 감축 대상 보조입니다. WTO, 이 FTA 피해 보전 가격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WTO에서 허용하는 우리의 감축 대상 셀링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그런 조정계수라고 저희는 대부분이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또 법 취지가 수입량 증가율이 이렇기 때문에 수익
수익기여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을 한 거로 FTA 이행 지원의 의결로 도입이 된 것이 아마 이게 법적인 어떤 합치성 혹은 법으로서의 어떤 이미 정해놓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여튼 FTA 이행지원센터와 FTA 이행지원위원회에서는 2013년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한우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은 실제 전체 가격 하락의 24.4%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한우 송아지는 31%가 수익 기여보다 100%가 아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보상 금액이 축산농가, 특히 한우 농가나 한우 송아지 사육 농가들이 원하는 수준보다는 작았다. 요거로 인해서 농민단체와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수익 기여도 적용이 실제로 사실은 법적인 어떤 적합성도 좀 부족했고, 이게 정부가 어떤 재정 절감 차원에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논란이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되겠는데요. 그림 1을 보시면,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잘 보시죠. 국내 가격이 하락하면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래서 뭐 품목마다 또 품목의 특성에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수입 기여도를 계산하게 되는 게 수입량 증가로 인한 것만 보상해 주겠다. 이거는 당연히 피해이기 때문에 특히 FTA로 인한 수입 증가이기 때문에 이 피해 보전 적립제의 대상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국내 공급 증가. 그러니까 이제 공급량이 증가해서 국내산 공급량이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 최근에 이제 한우가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내 사육 주수가 증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쇠고기 한우 공급량이 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약간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FTA가 이행이 되다 보면 피해를 덜 보는 쪽으로 이제 생산 대체가 일어나는 간접적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현재 그 법적 취지는 직접적 피해인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국내 가격이 또 하나 하락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국내 수요가 감소해서 이거는 우리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소비 대체.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산 열대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국내산 뭐 딸기나 이런 게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이런 것도 간접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현재는 수입 증가로 인한 어떤 그 가격 하락만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진 현황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사후 지정이기 때문에 발동 기준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뒤에 그 가격 요건과 또 총수입량 요건과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또 수입 증가 이게 크게 좀 강한 스트롱한 어떤 그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2년까지 발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발동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품목에 대해서 하여튼 피해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형태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실제로 37개 품목, 표 1을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42개 품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니터링 주요 품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 가격 요건이냐 수입량, 집중력 이런 요건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단체나 혹은 그 생산자 단체나 이런 협회들이 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의 경우에도 사과, 배 등 23개 품목을 피해조사해달라고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현재 지원 대상 품목이 조사가 되고 있고 선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모니터링 품목하고 또 농업인단체 신청 품목을 중심으로 FTA 이행지원센터 농경위원회 있죠. 거기서 조사 분석을 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 지원 대상 품목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발동 기준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하면 발동이 되느냐? 이건 이제 FTA 특별법의 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표 3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 요건입니다. 요거는 앞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평균 시장 가격, 당해 정도의 어떤 특정 품목의 평균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최근 직접 보기에는 올림픽 평균 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한 경우, 이게 가격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총 수입량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수입량이, 이것도 직접 5개년 수입량, 해당 품목이 되겠죠. 그래서 올림픽 평균보다 이를 수입량이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FTA 대상국, 이게 FTA 피해 보전이기 때문에 FTA 그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또 증가해야 돼요.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현재 발동이 되는 이런 세 가지의 충족 발동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되겠는데, 근데 그 협정국, FTA 협정국 수입량 요건에 근데 약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전 5개년 수입량, 그러니까 5개년 올림픽 평균 수입량 곱하기 수입 피해 발동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좀 사실은 이거는 그 전에 제가 정국 박사님이나 우리 서현동 과장님이 논의를 안 했던 건데, 제가 요번에 발표를 해달라고 의뢰를 받으면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새롭게 본 건데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실제로 2011년 8월 24일 날 FTA 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 시 장관 방침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FTA가 체결국부터 수입되는 품목이 수입량이 이게 어떤 기준으로 빨리 발동될 수도 있거든요. 충족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수입 발동 계수를 예를 들면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FTA 체결국으로부터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1.15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30%인 시장 점유율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1.1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30% 이상,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기존에 좀 높았던 품목에 대해서는 1.05를 곱하는데, 이런 구조는 사실은 WTO의 SSG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긴급 관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제도는 뭐냐면 과거에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되던 품목이 관세화로 되면서 이게 이제 수출입국 간의 타협의 선상으로 뭐가 발생을 했냐면 이 SSG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SSG가 있는데 이걸 원용한 겁니다. 근데 그때 원용 원칙하고 지금 정부가 FTA 피해 보전 직불제 하는 게 좀 개념상으로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WTO에서는 사실은 시장 점유율이 기존에, 그러니까 이 기존에 수입을 많이 했던 품목은 사실은 수입 피해 발동 계수를 좀 작게 했죠. 왜냐하면 이미 적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존에 수입이 잘 안 되던 품목들은 조금만 수입돼도 이게 수출국 입장에서는 많은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국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관세와 분모 이미 관세도 높고 거기다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시장 점유율이 낮았던 품목에 대해서는 좀 수입 발동 계수를 좀 높여줘라. 그래서 수출국들이 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뭐 추가적인 관세 이런 컨셉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를 저는 그대로 원인했다는 거는 좀 안 맞다고 보는 게, 사실 FTA 피해 보전 직불제는 사실 피해를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수입이 안 됐던 품목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미 수입 다른 FTA 체결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이 많이 됐던 품목들은 이미 그 수입도 많이 돼 있었고 수입과 관련된 상황에 적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그대로 WTO의 SSG와 관련되는 컨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아마도 발동을 좀 어렵게 하려고 하신 건데, 제가 서해도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보전 직접 지불제의 산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발동 기준 3개를 충족하면 이게 이제 품목마다 이게 농산물이냐, 또 축산물이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이제 농업인증지원위원회에서 표 5와 같이 이렇게 산정 방식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피해보전 직불금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되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WTO의 농업협정문상은 감축 대상 보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셀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연간 1조 4,9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쌀이나 이런 쪽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FTA 피해 보조제에서 더 많이 나오면 우리가 국제 규율을 위반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제가 있지만 이 조정 계수가 있습니다. 조정 계수가 WTO에 지급가는 보조액을 FTA 피해 지급 신청 총액으로 그러니까 이 비율로 해서 실제 그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는 거가 조정 계수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1월에 이 수입 비율로 실제로 수입량 증가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영향치 그걸 수입 기여자라는 컨셉으로 해서 그 두 개를 곱한 거를 지금 현재는 조정 계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단가 직불금 산출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참고로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수익 기여도나 이런 거를 계산할까? 이거는 이제 이미 이 크레이에서 개발해낸 일종의 구분시장 균형 고용인데요. 균형 대체 고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실제로 수입 물량 변화가 가격 하락에 미친 수익 기여도를 측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가와 쟁점인데요. 우선 첫 번째. 여기 토론문도 내가 언뜻 보니까 여기 다른 부분을 쓰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명목 가격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농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외,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에 따라 또 생산비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죠. 그래서 수입이 증가해도 가격이 명목 가격이 하락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농민들이 불만. 그리고 이게 많은 피해 보존인데 피해 보존이 아닐 수 있는 불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명목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이 가격 하락 대응 지불제는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 만든 게 아니고요. 미국의 CCP나 이런 것도 다 사실 명목 가격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경영 안정 장치 이런 컨셉으로 아마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농민단체가 좀 농민들이 부족하다고 보는 어떤 징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실질 수치 가격이나 실질 수치 가격을 보존해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세 번째 쟁점은 앞서 말씀드린 이 수익 기여도 산출의 어떤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한 측면. 현재는 이게 법에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지금 농업 지행이원위원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계산할 때 지금 농경연이 물론 분석적으로 또 가장 권위 있게 하지만 그런 어떤 균형 대체 모형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탄성치입니다. 이게 수급 탄성치도 있고 부차 가격 탄성치도 있고 자체 탄력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탄력성의 정확성 혹은 신뢰성 혹은 민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는 네 번째로는 그 수입 피해 발동 계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시장 점유율이 낮을수록 높은 값을 적용해서 오히려 이 발동이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수입이 안 됐던 품목은 FTA로 이행돼서 수입이 되면 충격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FTA 피해 보전 직불제의 어떤 목적 취지는 가급적 적극적으로 농가의 피해를 본 품목 생산 농가의 가격 하락을 보존해주는 컨셉이라면 오히려 수입 피해 발동 계수가 반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 FTA 피해 보전 직불제의 저는 명칭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이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신문 보도나 이런 데 나가면 이게 너무뿐이 아니라 FTA로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다 나서서 피해 보전해 주는 거다. 실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존율도 발동도 10% 이상 하락해야 되고 또 보존율도 90%니까 실제로는 10% 이상 손해를 농민이 봐야만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제도 가지고 우리 FTA를 피해를 보전해준다 이런 거를 좀 잘못 오해되는 측면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FTA 피해 보전 직불이 실제로 FTA로 인한 어떤 농가의 경영 안정이나 소득 안정을 해결할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아주 미미한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것들을 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맨 마지막에 뭐 구성방안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 FTA 피해보전지구는 중장기적으로 없어져야 될 거라고 좀 보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소득 안정망이나 경영 안정망 이런 장치들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이런 거와 관련된 논란들을 없애고 실제 우리 농업 쪽에 경영의 소득 안정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 방안이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수익 기여도의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산출 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수익 기여도 적용의 법적 근거를 아마 정부가 아마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미리 법에 정해놔야 뭔가 이 적합성도 있고 이게 설득 논리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 들어오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고 아무리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실제 2013년 1차 농업인증 지원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회 차원에서 그것도 아주 법적 권위가 좀 약한 위원회입니다. 이것도 뒤에 제가 구성방안에 말씀을 드릴 건데 하여튼 그런 위원회에서 한 걸 가지고 반영한 것은 좀 우리가 좀 더 정부가 약간은 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좀 위원회 분리할 수 있는 좀 그런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법적 근거를 맞추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기여도 산정 방식의 개선인데요. 이 수익 기여도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수익 기여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가 가격 하락분이 얼마만큼이냐를 계측하는 거죠. 근데 이게 품목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계측? 사실 계측 못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나 어떤 경제 계량적 모양이 성립 안 되는 품목들이 저희 많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런 산정 방법 개선에 대한 노력이 최근에 우리 FTA 기업 젠센터와 저도 이 과제에 참석을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지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은 12페이지에 표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크게 그 품목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우선은 국산과 수입산 간의 차별성. 그러니까 이제 이질적인 거죠. 실제로 동종 품목, 그러니까 소고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는 같은 쇠고기지만 우리가 다르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말하면 이질적인 상품처럼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마 요번에 그 2013년도나 올해 아마 그 FTA 이행제에서는 요 기준에 의해서 아마 쇠고기 쪽은, 송아지 쪽은 계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산과 수입 농산물 시장이 차별화된 품목은 이 국산과 수입산의 차별성이 존재하는 어떤 이질 가정하에 이 모형을 구축해서 이제 계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산과 수입산이 뭐 차별성이 뭐 통계적으로 나타난 게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성이 없는 품목이면서 또 계량적으로 계측이 가능한 거는 이제 동질제를 가정해서 이런 품목을 계측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예 신뢰할 만한 통계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 어떤 우리 계량적 모형을 통해서 균형 계측을 할 수 없는 품목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뭐 이제 표 6의 위에 신뢰할 만한 통계와 수식으로 제가 정해놨는데요. 이제 전체 공부분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그런 아주 간단하게 좀 이해할 만한 뭐 이론적 타당성도 조금은 있지만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이해 우리 농민단체나 좀 다른 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이런 공식들을 마련해서 아예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전에 이런 걸 좀 예방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품목들도 표치를 보시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37개 모니터링 품목도 이 전체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A 방식, 그러니까 이질, 약간 이질적도 있고 경제 모형이 설정될 수 있는 거는 아예 A 방식이라 해서 이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을 아예 이미 정해놓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 또 B 방식, 동질적인 거죠. 수입산과 국내산이 별 상품 차별화가 안 되는 것들은 이게 감자, 고구마, 당근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좀 더 면밀한 검토 끝에 제가 합의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B 방식을 적용하는 품목으로 이미 미리 말을 해놓고 또 C 방식, 그러니까 그런 통계가 없어가지고 이 수익 기여도를 그런 계량 모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좀 간단한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옥수수, 조, 수수 뭐 이런 것들은 뭐 미리
단체들도 알고 있게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현재 제도상에서 좀 있어주고 이 보존료를 좀 100% 상향해 주는 것을 정부가 정책 공부를 하기 위하여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수입 피해 발동 계수가 시장 점유율이 실제로 낮을수록 높게 돼 있어서 오히려 발동이 어려운 것을 오히려 반대로 해주는 것은 저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실제 FTA 피해 보존 직불제 국민들의 어떤 노동을 반영하는 거고 법적 지위에도 실제 WTO의 SSG와는 이게 개념 철학이 다른 이런 제도인데 그거를 어떻게 그대로 응용한다는 게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농업인증지원위원회가요. 사실은 FTA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법적인 지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런 수준인데 실제 모든 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구성 인원도 사실은 좀 농업계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농업인증지원위원회의 객관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실 뭐 이건 아시는 분이죠. 무역위원회라고 준상업적 기관이죠. 미국에서는 이건 ITC라 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WTO나 FTA가 더 심화되고 많은 나라들과 또 지금 요새 논의되는 TPP나 이런 협상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무역위원회 같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무역 규제와 관련된 조치들이 아마도 앞으로는 대부분의 무역 관련 수단으로 이용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차제에 농업인증지원위원회를 무역위원회와 같이 어떤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좀 더 확장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외적 공신력도 확보하고 또 실제로 우리 농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때 FTA 이익제휴센터는 좀 그런 농업인증지원위원회가 행정위원회는 어떤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마 이미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FTA 피해 보존 직불은 실제 말 그대로 최소한의 경영안정 정책입니다. 저는 뭐 예를 들고 싶은 건 미국 제도의 마케팅 론 그러니까 최저 가격 그런 것처럼 거의 발동 안 됩니다. 거의 발동 안 되는데 어떤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이런 컨셉의 아주 최소한의 경영 안정 장치이기 때문에 이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대책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도나 대책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농업계에서는 야 농업 부분은 저희가 만나는 분들도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이 농업 니네 엄청나게 돈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안타깝고 이 내용도 알고 실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분들은 100% 다 해주고 모든 건 다 해주는 줄 아는구나. 근데 제가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명목 가격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는 뭐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까지 이런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 그 발동도 10% 이상 하락해야 되고 보전율도 100% 해주는 거 아니라 90%면 이런 얘기가 신문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건 뭐 우리 서해동 부장님께서 오고 와 있지만 제가 그리고 어디 다른 곳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제도를 딱 만들고 또 이름은 좀 그럴싸하게 만들고 이거가 중요한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이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고르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FTA 피해 보존 직불과 다양한 직불제를 제가 그거는 17페이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1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FTA 피해 보존 직불제의 어떤 핵심적인 시행 요소, 아까 수익 기여라든지 뭐 이런 것, 이행 지원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주요 운영기관의 법적 지위 강화 및 명확화, 기관 상호 간의 기능과 역할의 유기적 연계성을 체계성하고 1단계는 이제 FTA 피해 보존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이걸 꼭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2단계에서는 FTA 피해 보존 직불제의 대상 품목을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정책 대상,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정책 대상 품목이 한 15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중복 수혜는 안 되게도 만들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거를 가격 하락 대응 주요 정책 대상 품목과 일반 품목을 좀 나눠가지고 품목별 특성과 농가 소득 및 정책적 목표 순위 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실제 이 가격 하락 대응 직불제를 이 생산 비용에 미국의 CCP처럼 이렇게 하면 뭐 감축 대상 보조를 뭐 우리가 상하는 충격 해내는 많은 이런 것도 좀
품목 불특정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정책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거. 물론 뭐 정부가 돈이 좀 더 많이 들 수 있는 것도 하겠지만 하여튼 정책 대상 품목, 이 가격 이건 두 위험으로 나누고 또 3단계는 이런 정책 대상 품목이 늘어감에 따라 이제 FTA 피해 보전 대상에 되는 것들은 아마 그쪽에 들어간 품목은 이 FTA 피해 보전 지불제를 안 받아도 될 겁니다. 오히려 딴 쪽에서 강화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FTA 피해 보전 지불을 지금 사후 기정이라고 해서 뭐 다 해주는 것 같지만 그건 아예 빼버리자.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 그리고 4단계에서는 궁극적으로는 FTA 피해 보전 지불의 현재 제도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로 되어 있지만 뭐 농민들이 계속 요구하면 또 이거 계속 좀 연장할 겁니다. 조금 뭐 아주 임시방편적으로.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뭐 농민들과의 어떤 벤탈이나 혹은 또 농식품부가 기재부나 다른 정부 부처와의 그런 공감대 형성 속에서 이 FTA 피해 보전 지불제를 어떤 다른 직분제 또 그걸 좀 확충하고 뭐 이런 쪽으로 통합을 해서 궁극적으로 FTA 피해 보전 지불제는 저는 폐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 농업의 어떤 동종의 틀이라든가, 그리고 FTA가 뭐 사실 한중 되면 뭐 다 끝나는 거고, 사실 뭐 밭짓구리나 뭐 논농업하고 이런 쌀소로 도전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지금 뭐 헥타당 뭐 40만 원인가 뭐 주고 이런 컨셉보다 좀 더 치밀하게 정책 디자인을 해서 실제로 이런 사실 FTA 피해 보전 지불제 같은 거를 국제사회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조정 지원 제도, 그것도 농경은 대부분 어떤 경영이나 소득 안정 장치를 마련하고 그걸 강화해서 그냥 끝내지. 이 FTA 한다고 FTA 피해 보는데 뭐 실제 뭐 내용도 농민들이 이렇게 크게 만족하지도 않고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하여튼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지만 단계별로 좀 우리가 큰 모습을 가지고 이거를 큰 농업의 소득 및 경영안정, 뭐 위험관리 전략 이런 큰 틀 안에서 이거를 하나의 조그만 걸 보고 뭐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네, 고맙습니다.